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사 2회 12번에서 17번 요거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봅시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12번부터 봅시다.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학생 갑이 작성한 활동지, 갑이 이제 그 활동지를 적었네요. 작성을 했다. 이에 대한 학생 의뢰 평가, 이제 의리 평가를 했네요. 평가가 이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봅시다. 갑이 작성한 활동 내용이 있고 의리 평가를 적절하다, 뭐 부적절하다 이런 점수 써놨네. 봅시다. 일단 공통점. 이건 뭐 가와 나는 특정 모형이 등장한 배경을 첫 문단에서 언급했다. 특정 모형, 그 가 같은 경우에는 기능 반응 모형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최적 모기 모형이죠. 그죠? 뭐 그런 상황에서 1문단에서 뭐 봐야 되나? 아니 그냥 설명합시다. 그죠? 본문 안 봐도 되죠. 교재로 보면 됩니다. 교재 보시고 일단 1문단의 첫 번째 봐야 되겠다. 자, 봅시다. 1문단에 가 같은 경우에는 기능 반응 모형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랬나? 등장한 배경을 언급했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제 그 피식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밀도와 개체당 어떤 포식률 요 두 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능 반응 모형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장한 배경은 여기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등장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최적 모기 획득 모형인데 이게 이제 뭐 학자들이 포식자가 이제 포식 활동에 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죠? 이런 말을 설명하려고 최적 모기 획득 모형을 생각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냈으니까, 그죠? 등장하게 된 배경이 맞다. 뭐 이해되고, 맞네. 적절하네. 그죠? 오케이. 뭐 1번 A는 맞다. 그죠? 답이 1번이네요. 다른 거 다 틀렸다는 얘기네. 봅시다. 차이점. 차이점 위에 거.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특정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었죠. 이거 뭐 기능 반응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쭈루룩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등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쭈루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총 시간은 뭐고 뭐 포식 효율은 뭐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유형, 2유형, 3유형을 나눠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지. 기능 반응 모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뭐 모형을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게 없고 이미 만들어진 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죠? 시간 흐름에 따라 이제 4단계로 나눈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눴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나눈 겁니다. 시간 흐름과 관계가 없다. 틀렸다. 적절하지 않죠. 그죠? 틀렸네요. B가 틀렸다. A만 맞네. 그 다음 또 차이점. 세 번째 거. 요거 봅시다. 나는 가와 달리 다양한 마지막 문단에서 특정 모형의 의의와 한계를 언급했다. 마지막 문단에서 특정 모형, 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최적 모기 모형이죠. 최적 모기 획득 모형인데 마지막 문단에서 4문단에서 그렇지. 일단 뭐 이런 걸 수치로 피해자 선택 양상, 피식자 선택 양상이니까 먹이를 내가 뭘 먹을까 그걸 이제 고를 때 수치로, 그죠?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거 큰 놈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치화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이지. 이거 나타냄으로써 이것뿐만 아니라 서식지 선택, 먹이 선택뿐만 아니라 서식지 이제 선택하거나 이제 이주 형태 이런 걸 연구할 때 또 이런 수치가 도움이 되더라. 이런 수치화하는 방식이, 그죠? 도움되더라. 그리고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의의죠. 그죠? 그 다음에 한계가 있지. 한계는 뭐다? 이게 이제 피식자 선택하는 게 이게 이제 수익성이 높으면은 먹이를 선택하는 건데 반드시 이 수익성만으로 먹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낮아도 수익성이 낮은 먹이를 선택하기도 하더라. 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예가 있죠. 그죠? 뭐 어떤 위험, 그죠? 잡아 먹힐 것 같은
그런 위험 때문에 그냥 굳이 뭐 많이 안 돌아다니고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수익성이 낮은 음식을 수익성이 낮은 먹이를 먹기도 하더라. 이게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이 최적 먹이 모형은 수익성만으로 먹이를 선택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잡아먹힐 위험이 있으니까 수익성이 낮아도 잡아먹더라, 먹이를 먹더라. 그거니까 의의와 한계를 다 설명했다. 적절하네요, 그죠? 부적절함이 틀렸지. 그러니까 틀렸고 A만 맞네요, 그죠? 오케이, 뭐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설명 방식을 이제 저런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네요. 13번 봅시다. 13번. 예, 13번 봅시다. 13번. 가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건 뭐 내용 일치 문제죠. 답은 2번인데 봅시다. 2번부터 가 특정 면적 단위 면적당 한 마리의 포식자에서 소비된 피식자의 수, 그걸 이제 개체당 포식률이라고 한다. 아니죠. 개체당 포식률은 y축이잖아. y축은 시간당, 단위 시간당이죠. 단위 시간당. 이게 틀렸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한 마리의 포식자에게 소비된 피식자의 수입니다. 그건 이제 개체당 포식률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내용 일치죠. 어디 갔나? 단위 시간 있네. 개체당 포식률은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 타임이죠, 타임. 그죠? 단위 시간당. y축은 개체당 포식률은 단위 시간당 한 포식자에게 소비된 포식자의 수. 그죠? 단위 시간당. 요게 이제 그 밀도가 단위 면적당이죠. 그죠? 단위 면적당 마리수. 그게 이제 밀도잖아요. 단위 면적당 피식자의 수. 그죠? 그게 밀도지. 이게 면적당이고, 이건 이제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그죠? 뭐 딱 뭐 대놓고 뭐 내용 일치네. 단순 내용 일치. 2번 틀렸죠.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이다. 1번부터 봅시다. 1번. 고래는 자신의 여과 기관을 거쳐 가는 물에서 먹이를 조출한다. 그죠? 여기는 산문단이 있었나? 여기네. 여과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정량의 물에서 피식자를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문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래가 이제 그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냥 쭉 이동해 가면서 그냥 뭐 특별히 먹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 쭉 입을 벌려가지고 쭉, 그죠? 물을 마시듯이 먹어가면서, 그 이제 그러면서 그 물은 빠져나오고, 여과기관에서, 그죠? 여과기관에서 물은 빠져나오고, 이 플랑크톤만 딱 걸러내가지고 먹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처리 시간이 이제 그 없다. 그래서 처리 시간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자동으로 물을 먹으면서 자동적으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 시간 없다고 보는 겁니다. 탐색은 하지. 왜냐하면 저기 플랑크톤 있네 해가지고 이제 글로 쭉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지.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겠지. 그죠? 근데 약간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그러니까 요거 1의 1형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실제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짝대기가 되겠죠. 직선이 되겠지. 실제로는 좀 꺾이거나 뭐 그런 2유형, 유형 2가 실제 이제 많죠. 그죠? 유형 2가 실제로 이제 그 포만감을 느껴가지고 섭식을 중단하는 대부분의, 그죠? 유형 2의 기능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 리니어로, 그죠?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는 그냥 이론적인 가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 하여튼 그게 이제 뭐 간은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과기관을 거쳐가지고 가는 물에서 먹이를 추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물을 쭉 마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추출해내는 거다. 맞고. 답이 2번이고 3번 봅시다. 3번 포식자가 먹이 획득을 소비하는 총시간에는 그 총시간이라는 게 지금 먹이 획득하는데 걸리는 총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포식자가 먹이를 소화하는데도 하는데 사용되는 시간도 포함된다. 이건 뭐 처리 시간이잖아요. 처리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나? 있네. 이게 총시간이라는 거는 탐색 시간 플러스 처리 시간의 합인데, 그죠? 탐색은 찾는 거고, 지금 이제 처리 시간은 쫓아가가지고 잡아먹고 소화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편안한 시간까지 딱 가는 시간, 그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지.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된다.
그게 이제 처리 시간이니까 총 시간에 포함이 되겠지. 그죠? 맞고 3번 맞고 4번 최적 먹이 획득 모형은 생물이 서식지를 고르거나 이동하는 양상을 연구하는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이거 뭐 사문단에 있었죠. 나의 사문단. 최적 먹이 획득 모형은 생물이 서식지를 고르거나 이동하는 양상을 연구하는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여기 있었잖아. 그죠? 의죠. 그죠? 이런 게 이제 그 피직자 선택 양상을 수치로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성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로 나타내가지고 숫자가 큰 놈이 숫자 큰 놈을 고른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어떤 뭐 먹이 고르는 거를 이제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이해되게 했는데 그게 이제 꼭 이제 먹이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서식지 고르는 거 아니면 이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그죠? 이주 형태를 고르는 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미쳤겠지 그죠? 야 이렇게 수치화하면 되겠구나 어떤 수익률 이런 것처럼 그죠? 해가지고 그죠? 수익성 계산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이렇게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뭐 내용 일치죠 그죠?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 맞고 5번 봅시다. 5번. 최적 먹이 획득 모형에서는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죠? 최초 과정이 그거 있잖아. 가장 최초의 과정이 이 모든 이 포식자들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 에? 그게 본능이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진화해 왔다라고 본 거지.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응? 여기 있네. 학자들은 포식자가 포식 활동에 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 그죠? 여기서 첫 번째 가정인 거지. 예? 이 포식자들이 막 비효율적으로 막 여기 뛰어갔다 저기 뛰어갔다 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들여가지고 먹이를 잡으려고 한다. 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진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막 비효율적이고 막 쓸데없이 움직이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면 죽겠지. 도태되겠지.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쓰고 막 똑똑하고 이런 놈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진화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따온 거죠. 최적 먹이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최적 먹이 모형은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시간을 짧게 하고 에너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획득 에너지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이제 수익성이니까 수익성을 높은 거를 고르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선택인 것이 그죠? 첫 번째 과정이었다. 그죠? 최적 먹이 획득 모형에서 첫 번째 과정이었죠. 이 포식자들은 시간 낭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맞다. 그죠? 답은 확실히 2번이고. 14번 봅시다. 14번. 예, 14번 봅시다. 14번. 가의 기억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가니까 기능 모형이죠, 그죠? 기능 모형. 기능 반응 모형 봅시다.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은 뭐냐면 기억은 이제 1유형, 유형 1이고 니은은 유형 2고 디귿은 유형 3입니다.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아는 거 뭐냐? 라고 했을 때 답 3번이죠. 3번부터 봅시다. 3번. 기억 1 유형이죠. 유형 1. 유형 1은 니은 유형 2와 달리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 그러니까 X축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X축이 증가하게 됐을 때 포식 효율이 뭔데? 포식 효율은 요거 X분의 Y잖아요.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예? 포식 효율은 기울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피식자의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그죠? 포식 효율이 일정하게 증가하는가를 보았을 때 1유형 그죠? 기억은 1유형이잖아요. 유형 1이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 같은 경우는 리니어 선형이죠. 선형 직선이잖아요. 그죠? 이거 직선의 기울기는 뭡니까?
고정이죠. 상수값입니다. 이 기울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고정값이죠. 그죠? 1차 함수니까. 그죠?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 틀렸죠. 그죠? 3번 답 확실히 쉽게 알 수 있고 1번 봅시다. 1번 기억보다 니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더 많다. 기억 1, 그 유형 1보다 유형 2로 설명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더 많다. 그랬죠. 그죠? 대부분의 포식자는 유형 2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1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요거 플랑크톤을 먹는 고래. 이 고래는 플랑크톤을 탐색은 하는데, 그죠? 탐색은 하는데 처리 시간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리 시간이라는 건 이제 쫓아가 가지고 먹고 그 소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처리 시간이잖아요. 그죠? 처리 시간이라는 게 잡아먹고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거 쫓아가 가지고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지. 지금 이제 고래는 플랑크톤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 천천히 갑니다. 그냥 그 에너지를 크게 쓰지 않고, 그죠? 천천히 다가가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물 먹듯이 물을 확 먹으면서 그게 동시에 그 딸려오잖아. 그죠? 플랑크톤이. 그죠? 우르르 딸려오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은 버리고 이제 거기서 그 플랑크톤을 쭉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먹고. 그죠? 그러니까 뭐 배부르지도 않을 거고, 뭐 물 먹고 물배 채우는 거 아니죠. 물 다 빠져나가니까. 그죠? 물 빠져나가고 배부르지도 않을 거고 그냥 쭉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처리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 원래는 좀 있지, 그죠?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이런 경우 1위의 경우는 없지, 그죠? 솔직히 이런 경우 없지 않나? 고래는 배는 안 부른가, 그죠? 언젠가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간 꺾이겠지, 그죠? 근데 유형 1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없고 그냥 가정된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대부분은 유형 2처럼 이렇게 꺾인다. 작을 때, 밀도가 작다라는 말이, 어떤, 단위 면적당, 먹이 수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책상 위에 빵이 1개 있다, 빵이 2개 있다, 이러면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빵이 막 책상 위에 100개가 있어. 그거 다 못 먹죠, 그죠? 꺾여버립니다. 그죠? 못 먹죠. 포식률은, 잡아먹는 마리수죠, 그죠? 시간당 잡아먹는 마리수니까. 그 책상 위에 빵이 막 100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100개 다 먹지는 못하죠. 한 5개 먹으면 배부르죠. 그러니까, 이걸 꺾여버린다는 얘기지.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꺾인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이해 형태다. 대부분이 이해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보다, 그죠? 유형 1보다 유형 2로 설명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더 많죠. 훨씬 많죠. 그죠? 기억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좀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그죠? 맞고. 2번. 기억은 디귿과 달리 유형 1은 디귿, 유형 3과 달리 포식자의 처리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소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탐색만 하는 겁니다. 쭉 찾아보고 저기 이제 플랑크톤 덩어리가 있네 해가지고 방향을 씩 바꿔가지고 뭐 천천히 힘도 쓰지도 않고 천천히 가가지고 거기 물을 꿀꺽 삼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죠? 실제로 잘 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포식자의 시간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포식자의 이제 처리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 상황인데, 일반적인 이해 상황인데, 이해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유형 3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은신처 효과,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탐색상, 포식자의 탐색상 형성. 요 세 가지 이유로 맨 처음에 이렇게 꺾이다가 변곡점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해 형태로 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니은이나 디귿, 이거 유형 2나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의 처리 시간이 포함이 됩니다. 네? 맞고, 그죠? 답은 3번이 틀린 거고, 4번 니은과 디귿 2형과 3형은 모두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더라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 이쪽 x축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x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높아지더라도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 개체당 포식률이 증가율이 뭡니까 이거? 델타 y죠. 델타 y 증가율,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 기울기인 거지. 포식률의 증가율이라는 게, 그죠? 포식률의 증가율. 그럼 포식 효율과 좀 비슷한 느낌 들죠, 그죠? 포식 효율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어쨌든 간에
개체당 포식률의 개체당 포식률의 이제 증가율은 감소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를 하잖아요.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죠. 그죠? 기울기 감소하는 거 알죠? 위로 볼록한 상황이고 계속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했지. 그 다음에 변곡점을 만나가지고 변곡점 지나면서부터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그죠? 기울기 증가, 기울기 감소. 그죠? 기울기 증가, 변곡점. 그 다음에 그 기울기 감소. 기울기 곧 이제 포식률의 증가율이니까. 요까지가 이제 기울기가, 증가율이 감소하는 때. 포식률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때. 그 다음에 유형 2는 전부 다 감소하고 있죠. 그죠? 유형 2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유형 1 따라, 그러니까 거의 정비례 광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죠. 그죠?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빵 3개 정도 먹고, 난 못 먹겠어.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난 4개까지 가능해. 5개 가능해. 6개 가능해. 10개까지 가능해. 하다가 이제, 나 11개 못 먹겠어. 대부분이 다 이제 11개부터는 못 먹게 된다. 그죠? 이런 상황이다. 감소하는 때가 있죠. 그죠? 리은은 전 구간에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유형 3은 변곡점 지나면서부터 감소합니다. 맞다. 때가 있죠. 그죠? 5번. 포식자의 처리 시간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포식자의 처리 시간이 일정하다. 요게 일정하다라고 가정합니다. 가정할 때 디귿에서 유형 3에서 피식자의 개체군의 밀도가 줄어들면, 피식자의 개체군의 밀도가 줄어든다는 얘기 뭡니까? 요거 X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X값이 줄어들면 포식자가 모기 획득에 소비하는 총 시간은 증가한다. 이거 좀 추론을 해야 되네. 그 밀도, 요게 줄어들면은 그 면적당 마리수, 그죠? 먹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먹이 개수가 줄어들면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총 시간은 탐색 시간 플러스 처리 시간인데, 처리 시간이 지금 요게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게 크면 요것도 커지죠. 그죠? 근데 이 밀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단위 면적당 먹이 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탐색 시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겠지. 먹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탐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 밀도가 엄청 나가지고 마리수가 많아, 먹이가 되게 많아. 그러면 탐색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죠? 눈앞에 보이고 먹이가 막 쌓여 있어. 그러면 탐색 시간이 필요 없겠지. 근데 이게 막 줄어들어가지고 막 찾아야 돼. 그죠? 먹이가 몇 개 없어. 그럼 탐색 시간이 길어진다.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총 시간도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개체군의 밀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곧 먹이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먹이 수가 줄어들면 탐색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총 시간은 증가한다. 그죠? 이거 조금 추론 좀 필요하네요. 어쨌든 답은 3번. 3번은 찾기가 쉬웠죠. 3번. 네. 다음 또 15번 봅시다. 예, 15번 봅시다. 15번. 가의 기능 반응 모형 A의 관점과 나의 최종 모기 획득 모형 B의 관점. 가의 관점, 그러니까 A의 관점, B의 관점. 모듈을 써가지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기를 해석하라. 오케이, 봅시다. 적절한 걸 골라라. 보기 봅시다. 어떤 땡땡 지역에서 참새는 나무의 아래쪽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곤충을 주요 모기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새가 이제 포식자, 그 다음에 그 곤충 같은 경우에는 그 피식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삼는다. 여기서 잡히는 곤충은 참새에게 수익성이 높답니다. 수익성이 높은 걸 잘 먹고 있었네. 오케이. 올빼미 얘기가 나오네요. 올빼미는 참새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다. 참새가 이제 올빼미가 참새를 잡아먹네요. 그죠? 이때는 참새가 피식자, 올빼미가 포식자, 이렇게 된 거지.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사냥감을 기다리다가 목표물을 향해서 아래로 탁 덤벼드는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죠? 아래로 쫙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확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참새가 이제 밑에 있을 경우는 잡아먹기가 쉽겠네. 그러니까 참새가 위쪽에 있을 때는 안 잡아먹겠네요. 이런 상황이다. 올빼미는 참새나 들쥐를 먹이로 삼는데, 그러니까 참새도 먹고 들쥐도 먹는다. 근데 들쥐를 더 선호한다. 들쥐를 더 좋아하네. 올빼미가. 그러니까 더 맛있다. 그죠? 더 선호한다. 들쥐 개체군의 밀도는 4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그러니까 들쥐의 수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한다는 얘기지.
밀도가 증가하는 기간에는 참새가 먹힐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밀도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들쥐 밀도겠죠, 그죠? 들쥐 수가 많아지면 참새가 덜 잡아 먹히겠지. 왜? 들쥐를 더 선호하니까, 그죠? 이해되고, 참 들쥐가 더 맛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밀도가 일정 수준 밑으로 일정 수준을 밑도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그 들쥐 밀도입니다. 들쥐가 이제 수가 줄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참새라도 먹어야지, 맛없어도. 그죠?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죠? 그 참새를 이제 먹이로 획득했던, 그때 이제 그 참새를 먹으니까 잡아먹기 쉽겠죠, 참새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참새가 어떻게 하느냐? 잘 잡아먹고, 올빼미가 이제 참새를 노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먹이를 획득했던 주된 장소를 이제 단념을 하고, 그러니까 나무 밑쪽에서 이제 좋았는데, 그죠? 잡아먹힐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제 어모물을 제공하는 나무 위쪽,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 거지. 생활하면 좀 수익성이 낮은 곤충들 잡아먹는다. 원래 이제 수익성 높은 곤충들을 나무 밑에서 잡아먹었는데, 야, 이거 잡아먹히니까, 이 올빼미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익성이 좀 낮더라도, 그런 어떤 곤충들, 나무 위에 있는 곤충들을 먹더라. 오케이, 이해됩니다. 좀 어렵지 않고. 지금 뭐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 3번이에요. 봅시다. 3번. A의 관점, 그러니까 기능 반응 모형의 관점에서, 기능 반응 모형이란 게 요거죠, 그죠? 요 그래프입니다, 그죠? 요거 유형 1, 2, 3 이렇게 있다. 봅시다. 요 관점에서 참새와 올빼미의 관계를 이제 기능 반응 모형으로 설명한다면, 참새와 올빼미, 참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식자, 올빼미는 포식자. 그럴 때 엄폐물이 이 역할을 잘 해낸다. 엄폐물 이용한다는 건 요거 유형 3이죠. 유형 3. 그죠? 유형 3. 요거죠, 요거, 그죠? 여기 변곡점 이전까지 엄폐물이 잘 작용하고 있고, 이 이후, 변곡점 이후에는, 왜 이렇게 아니구나. 여기구나, 그죠? 변곡점 이전과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 안 잡아먹히다가, 그죠? 갑자기 기울기가 확 증가하는 이 구간을 말하는 거네. 그죠? 변곡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잘 안 잡아먹히다. 왜? 이만큼, 그러니까 유형 1과 유형 2만큼 안 잡아먹혔을까요? 원폐물 때문에 그런 거지. 잘 숨어 있었어. 그죠? 잘 숨어 있기 때문에 안 잡혀 먹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확 증가하네. 왜 확 증가합니까? 원폐물에 다 못 들어가는 거야. 원폐물 밖에 있어. 그러니까 잡아먹히겠지. 그죠? 그러다가 원폐물 밖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배불러서 안 먹는 거지. 요거 기울기가, 그죠? 확 줄어드는 이유가, 그죠? 기울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원폐물 밖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포식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안 잡아먹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좀 낮은 상황, 기울기가 확 증가하는 상황,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제 확 줄어드는 상황.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유형 3은.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봅시다. 원폐물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요 부분이겠지.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일 거고. 개체당 포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개체당 포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한 이쯤부터 해가지고 확 증가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원폐물이 작동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마리는 막 숨어 있는데 몇 마리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원폐물 밖에 있는 거잖아요. 완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다 잡아먹히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원폐물이 역할을 잘 해낼수록 개체당 포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원폐물이 좋아, 많이 숨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확 증가한 이 구간이 뒤로 좀 밀리겠지. 어쨌든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죠? 어쨌든 뒤로 밀리겠지. 원폐물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죠? 그 한계치에 달하는 순간 쭉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쭉 뒤로 밀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밀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되겠지. 예? 그죠? 맞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좀 뒤쪽으로 좀 밀린다. 그죠?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지. 이 그래프의 상에서, 그죠?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쭉 간다. 그 얘기입니다. 맞고, 지금 맞는 거가 3번이었으니까 정답이네요. 1번부터 봅시다. 왜 틀렸는지. 1번 A. 포식자는 또 다른 포식자 종에 의하여 포식자는 또 다른 포식자의 종에 의하여 피식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참새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잡아먹지만, 그때는 이제 포식자지만 올빼미의 관계를 볼 때 피식자죠. 그죠?
포식자가 되기도 하고 피식자가 되기도 한다. 포식자는 또 다른 포식자의 종, 그 올빼미에 의하여 피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쥐는 지금 뭐 먹는다는 얘기가 없었고, 물론 뭐 들쥐도 뭐 포식자긴 하겠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잡아먹히는 것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죠? 들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새를 통해서 본문에서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틀렸고, 물론 뭐 들쥐도 뭐 잡아먹겠지, 그죠? 그거는 보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이거 문제가 조금 뭐 깔끔하진 않다 느낌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참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기에서는, 그죠? 2번. 일단은 틀렸고, 그죠? 들쥐가 아니라 참새입니다. 2번. A. 기능 반응 모형에서 들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들쥐 개체군의 밀도가 확 증가, 들쥐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 기간에는 참새가 먹힐 위험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먹힐 위험이 줄어들죠? 올빼미가 들쥐를 먹거나 참새를 먹는데, 들쥐를 선호하는데 들쥐가 많아. 그러면 참새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맛없는 참새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들쥐를 먹겠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기능 반응 모형에서 언급되는 탐색상의 사례다. 탐색상이 뭡니까? 탐색상이라는 거는 안 먹어보다가 별로 안 먹어봤는데 눈에 띄긴 했는데 그냥 안 먹었어요. 뭔지 몰라서 생전 처음 보니까. 그러다가 한번 먹어봤어. 맛있는 거야. 확 잡아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능 3, 유형 3의 어떤 케이스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형 3의 케이스가 되는 게 총 3가지잖아, 그죠? 이 상황은 지금 탐색상이라는 거는 안 먹어보다가죠. 요때 숫자가 뭐 많든 작든 안 먹어보다가 갑자기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고 하니까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 확 잡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뭐 본문 2번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지금 2번 얘기는 이게 지금 선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두 먹이가 충분히 많다라고 할 때 굳이 맛없는 걸 안 먹는다. 선호에 대한 얘기잖아, 선호.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요? 포식 효율인가? 그냥 뭐 특별히 뭐 그런 어떤 뭐 이론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뭐 선호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선호해서 먹는 겁니다, 선호해서. 그죠? 다른 어떤 이론이 없네. 들쥐가 이제 선호해서 먹는 거다 그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사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전환 사례도 아닌 거고, 그죠? 전환 사례? 전환은 뭐 먹다가 그게 이제 맛이 없어져가지고 개체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걸 먹는, 맛없는 걸 먹는 그런 게 전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들쥐가 증가하는 상황이랑 맞지 않지, 전환이랑은. 그 은신처 효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 상황이 다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선호하기 때문에 먹는다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2번 사례에서 전환 효과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쥐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참새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전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죠? 전환의 사례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틀렸다. 3번 답이고 4번 B는 뭡니까? 지금 최적먹이 획득 모형이네. 최적먹이 획득 모형. 최적먹이 획득 모형은 뭡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먹이를 찾더라, 그죠? 그러니까 수익성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거를 잡아먹더라, 그죠? 그게 이제 최적먹이 획득 모형이죠. 봅시다. 4번. 올빼미가 나무에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시간은, 올빼미가 나무에서 사냥감을 딱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이제 눈에 띄면 쫙 날아가가지고 확 잡아먹겠죠, 그죠? 그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죠? 탐색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기다리는 시간은 먹이 획득에 소비한 시간 중에서 처리 시간에 해당한다. 처리 시간 아니죠. 처리 시간 아닙니다. 처리 시간이라는 거는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먹고 소화해가지고 편안하게 되는 시간까지가 처리 시간이죠. 탐색 시간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쨌든 눈에 띄기를 바라는 거지, 그죠? 눈에 띄기를 바라면서 탐색을 딱 하고 있는 거면 노려보고 있는 거지, 그죠? 탐색 시간. 이건 이제 처리 시간이 아니고 탐색 시간입니다. 탐색 시간, 그죠? 혹시 틀렸고. 5번 B 최적먹이 모형 획득 모형. 최적먹이 획득 모형에서
특정 시기에 참새가 먹이 획득의 주된 장소가 아닌 곳. 특정 시기에 먹이 획득의 주된 장소가 뭡니까? 나무 밑이죠. 나무 밑. 그때 이제 수익성이 높은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곤충 잡아먹는데, 야, 이거, 올빼미가 막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나무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수익성이 낮은 곤충들을 잡아먹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네. 그죠? 특정 시기에 참새가 먹이 획득의 이제 주된 장소가 아닌 곳, 나무 밑이 아닌 곳, 나무 위에서 서식하는 먹이를 포식하는 모습은,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의 주장이 뭐예요?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의 주장이 뭡니까? 수익성이 높은 거를 선택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은. 그러니까 이 벌레나 어떤 모든 생물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거를 잡아먹는다. 이거잖아.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은. 그죠? 이거에 대한 반대 사례가 뭡니까? 반대 사례. 야, 수익성이 높아도 안 잡아먹을 수가 있더라. 이거잖아요.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이 안 맞는 경우, 수익성이 높은데도 수익성이 낮은데도 잡아먹네? 수익성이 높은 걸 놔두고 왜 수익성이 낮은 걸 잡아먹지? 이게 포식 위험. 그죠? 이게 이제 그 최적 먹이 획득 모형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다. 그죠?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반대 개념, 한계를, 그죠?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반대 개념, 그죠? 반대 개념에 대한 얘기다, 그죠?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비판받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의 근거가 되겠지, 그죠? 포식 위험.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그런 거지. 수익성이 높은 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밑에서, 그죠? 나무 밑에서 수익성이 높은 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원래 치면 이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이라면 이 두 개가 있다면 그 위쪽에 수익성이 낮은 곤충들이 있고 아래쪽에 수익성이 높은 곤충들이 있다면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이라면 당연히 밑에 가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벌레를 잡아먹겠지. 근데 수익성이고 나발이고 좀 살아야 되죠,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이고 나발이고 효율이고 효율이고 뭐 어쨌든 수익성이고 간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최종 먹이 획득 모형 안 따르고 수익성이 낮은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지. 맛없는 걸 먹는 거지. 그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비판하는 한계를 말할 수 있는, 한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뒷받침이 된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어쨌든 틀렸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답은 뭐 3번입니다. 답 3번이고 16번 봅시다. 이거 좀 봐야 되죠. 16번 봅시다. 16번. 나의 최종 먹이 획득 모형을 바탕으로, 요거죠. 최종 먹이 획득 모형. 요걸 바탕으로, 보기에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이해할 때, 보기에 이제 선생님과 학생이 이제 대화를 한다. 라고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이 이제 학생이 말한 거에 관로가 있네요. 그죠? 여기 A와 B. 여기에 뭐 알맞는 말을 넣어라. 오케이. 봅시다. 보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아래에는 제비의 먹이에 대해 조사한 표와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비 먹이가 이제 총 3개가 있나? 여기 전부 다 제비 먹이네요. 그죠? 잠자리 딱정벌레, 매미, 요게 3개 다 제비의 먹이다. 오케이. 제비 먹이에 대해서 조사한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그 상황이 있대.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주어져 있다. 1번 상황, 2번 상황. 1번 상황, 2번 상황이 주어져 있다. 이런 상황이고. 계속 봅시다. 세 종류의 먹이가 모두 서식하는 A지역. A지역에는 요 3개가 다 있어. 3개가 다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B지역에서는 잠자리가 없대. 잠자리가 없고 딱정벌레와 매미밖에 2개밖에 없겠죠. B에서는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할 때 제비는 어떤 것을 먹을지 상황별로 예상해 봅시다. 일단 뭐 상황 1, 상황 2가 있는데 1부터 봅시다. 상황 1은 A 지역의 제비는 3종류의 먹이를 동시에 만났다. 제비가 이제 그 3종류의 먹이를 동시에 만났네요. 그러면 이제 탐색 시간이 없겠네. 그죠? 만났으니까. 그죠?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탐색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로네.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요 처리 시간이네. 요 처리 시간. 그럼 개체당 획득 에너지니까 지금 이제 수익성을 계산하면
처리 시간분의 개체당 획득, 그죠? 에너지죠. 요거죠, 요거, 그죠? 12분의 60. 그 다음에 딱정벌레는 15분의 45. 매미는 15분의 60. 이렇게 계산이 되네. 5죠. 그 다음에 요거 3배죠. 3.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지금 뭡니까? 이제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 잠자리가 지금 가장 높네. 5네, 그죠? 그럼 이 지금 최적 먹이 획득 모형을 적용된다면, 상황 1에서는, 제비가 뭘 먹을까요? 이 5를 먹겠지.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걸, 그죠? 그러면은 그 잠자리를 먹겠네. 잠자리, 그죠? 이거 쉽게 찾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상황 2에서는 이제 뭐 먹을까 봅시다. 상황 2는 뭐냐면은, B지역에는 잠자리 없죠? 잠자리 없고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없기 때문에 제비는 이제 매미를 찾겠지. 왜 매미를 찾습니까? 이 수익성이 돈 없잖아. 매미가. 그죠? 매미가 4고 수익성이. 그 다음에 그 딱정벌레는 그 수익성이 3이니까. 그죠? 매미를 찾겠지. 그죠? 이제 잠자리가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매미를 찾는 동안에 딱정벌레를 먼저 발견했어. 이거 맛없는 딱정벌레가 먼저 발견됐네. 얘는 수익성이 3이고 매미는 4짜리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3짜리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제비가 이제 매미를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10초가 탐색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매미는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딱정벌레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딱정벌레는 탐색 시간이 필요 없죠. 그죠?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매미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찾으러 다녀야 되는 10초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잖아.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 이거죠, 이거, 그죠? 이 상황이죠, 그죠? 15초, 지금 이제 처리 시간 15초고, 탐색 시간이 10초니까 10초. 에너지가 매미는 60이고, 그죠? 에너지 60. 그 다음에,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눈앞에 바로 보이죠? 그죠? 처리 시간, 탐색 시간 필요 없고, 처리 시간 15분에 에너지 45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물론 뭐 소수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분모, 통분 합시다, 통분. 하게 되면, 5분의 15, 5분의 10이네, 요 값은. 그럼 어느 게 더 큽니까? 분자가 큰 놈이 큰 거지. 요거 딱정벌레가 더 크네. 응? 딱정벌레 더 크네? 그 매미 찾으러, 4짜리 매미를 찾으러 댕기는 것보다, 그 수익성이 4짜리인 매미를 찾아갖고 댕기는 것보다, 그냥 눈앞에 있는 딱정벌레, 3짜리, 그죠? 수익성 3짜리 딱정벌레를 먹는 게 더 낫겠네. 이게 더 높으니까. 이게 더 높으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이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황 1이고, 이게 상황 2잖아요. 그죠? 그대로 적용한 거지. 이거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수익성이 이거보단 이게 더 높으니까 딱정벌레를 먹겠네. 그죠? 상황 2에서는 딱정벌레를 먹을 것이 예상된다. 그죠?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죠? 뭐 그렇다. 뭐 수학적으로 뭐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없지. 17번 넘어갑시다. 예, 17번 봅시다. 17번 이제 5위 봅시다. 이거 이제 문맥상 A, E와 바꾸어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답은 1번인데 1번만 봅시다. 그죠? A가 뭐냐? A. A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 문단에 유형에 따라 포식 효율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이거 뭐 유형에 따라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형에 따라 특징이 다르대. 이 유형에 따라 뭐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에 따라서 1번의 특징, 2번의 특징, 3번의 특징이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특징이 다르다. 그거 바꾸어 쓰면 배치된다라 바꿔 쓰라고? 다른 거랑 배치는 다르죠. 그죠? 의미가 다릅니다. 더 나아간 거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유형 1과 유형 2와 유형 3이 다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유형 1과 유형 2와 유형 3의 이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 특징들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배치된다라고 해버리면, 물론 뭐 배치도 다른 거는 포함이 되지. 근데 1과 2가 막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는 상반된다는 얘기잖아요. 배치된다. 그죠? 유형 1은 이런 상태인데 유형 2는 이건 배치가 돼. 이건 얘기는 그 상반된다는 얘기지. 반대 개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얀 놈이고 이거 하얀 놈이고 이거 하얀 놈이고 이건 까만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배치가 되는 거지. 그죠? 배치. 그죠? 답 1번입니다. 그죠? 바꾸면 안 되지. 다른 거 뭐 어렵지 않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시다.